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오늘 지수가 좀 크게 밀렸죠. 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그래도 시황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시황 공부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,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뭐 방향성, 이게 뭐 하루 이틀 좀 길게 봐가지고 이게 그냥 하루 밀리고 하루 오르고 이 관점이 아니라 그래도 뭐 한 달, 뭐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최소한 좀 우상향 이거를 좀 그려볼지, 우상향을 좀 베이스로 한다면은 내가 중간중간 눌린 구간은 기회로 잡을 수 있겠죠. 반대로 이거는 지금은 좀 하락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, 그런 식의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을 좀 베이스로 갖다가 하는데 응용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중에 좀 간단한 거, 단기적으로 그날 종목들 지수 연동이, 지수가 결국 안 좋으면은 대부분의 종목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, 현실적으로. 특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명확합니다. 지수가 움직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그 힘이 빠지거나 오르거나, 힘이 빠지거나 새로 실리거나 하는 그 움직임이 좀 명확해요. 유동성이 워낙 단단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지수랑 연동되는 대놓고 뚜렷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,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관심 테마에서도 이제 좀 지수, 오늘 하이닉스, 반도체 얘네들은 보긴 봐야 되는데 오늘 지수 하락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반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죠. 그리고 멤버십에서는 조금은 더 강조를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장전 브리핑 제가 내용 올리는 게시글 내용 중에 하나인데, 이게 앞쪽이랑 이제 중간에 내용 들어가 있고 뒤쪽에 두 번 제가 좀 강조를 했어요. 자, 그래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지수 하락에 대해서 좀 생각을, 오늘 아니면은 내일 둘 중에 하루, 월 아니면 화요일 둘 중에 하루는 일단 좀 크게 한번 좀 세게 밀 가능성이 높다. 물론 2.3%가 올라왔던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또 큰 느낌은 아니에요. 계속 강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뭐 한 20% 올라왔다 2% 내려갈 수 있죠. 내려갈 수 있는데,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은 꼭대기에서 풀베팅 해가지고 맞으면 이 2% 3%가 엄청 커요.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거 오늘 풀미수로 갔다가 해가지고 내가 잡았어. 그러면은 이렇게 밀리잖아요. 내가 1억으로 갔다가 5억을 산 다음에 5억이 이제 7% 맞아봐요. 그럼 3,500 빠진 거죠. 그러면은 엄청 뼈 아프겠죠. 뼈 아프죠. 원금에 뭐 거의 30% 날아가는 거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되거든요. 특히 우량주는 미수 베팅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더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전 브리핑 내용에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일단 제가 오늘 지수 하락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해뒀던 포인트들이 딱 이거예요. 지수 첫 번째, 지수 RSI가 85예요. 엄청 높아요. 엄청 높아요. 70도 이제 과매수 구간이 보통 이제 기본 세팅, RSI 지표의 기본 세팅이 70이거든요. 근데 85를 넘는다는 거는 정말 높은 거예요. 85 위에서 머무는 게 애초에 드뭅니다. 뒤에 설명드릴 건데, 요것들. 그리고 두 번째로, 오늘 키움 기준 신용 초과 종목들이 많더라고요. 왜 키움 기준으로 보냐? 다른 증권사는 돼요. 되는 것도 있고 한데, 키움을 주로 이 신용 초과에 대해서 검은색 딱지가 붙거든요. 이걸 보는 이유가, 키움 같은 경우 개인이 제일 많이 쓰죠. 개인이 제일 많이 사용한다. 그래서 그런 신용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뭐 가끔 키움 증권사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전에 사태 같은 거 있을 때 막 신용 많이 맞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, 기업 입장에서. 근데 이제 일반 평범한 시즌 기준으로 신용 초과가 뭐 한두 종목, 진짜 최근에 강했으니까 걸리는 종목들 제외하고 미친 듯이 눈에 딱 봤는데 뭐 10대 종목이 따라락 하고 걸려. 그럼 이거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엄청 사용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말인즉슨 개인이 레버리지를 정말 많이 사용했다. 이러면은 보통 증시에서 나오는 게 기관이나 외인들이 한번 이런 신용 물량 털기 위한 작업을 한다고 하죠. 반대 매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거는 좀 반대 매매랑은 별개로 하루 이틀 좀 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리스크 조정에 대한
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. 무조건 신용 초과가 많이 뜨면은 이거는 조정이다, 이건 아닌데 그 요소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. 개인이 지금 레버리지에 미친듯이 사용하고 있구나, 그 말인즉슨 조정을 기관 A인 입장에서는 좀 개인들이 돈 벌고 있는 거 안 입고 겠죠. 보통 그렇잖아요. 얘네들이 곱게 안 보내줘요. 니네 레버리지 왜 이렇게 쓰냐, 내가 기분 좀 나쁜데 한번 흔들어줘야겠구만,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있다 보니까 이거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닉스 투자주의 딱지가 있었습니다.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투자 경고, 투자 단기가율 예고, 이런 것들 우리는 시장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투경 예고나 단기가율 예고,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둘 중에 하나예요. 보통 힘을 세게 강하게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. 일단 적어져요. 아니면 가끔 미친 척하고 그런 종목도 있어요. 막 투경, 나 상관없어, 더 갈래 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막 투자 위험 정지 먹고 그런 종목 있는데, 그런 종목 좀 시총 작은 애들이 보통 나오죠. 시총 막 1000억 2000억짜리들 막 상한가 막 4-5번씩 올리는 그런 케이스, 혹은 단기가율 예고 걸고 예고 떴는데 그냥 아침에 팍 땡겨 올리고, 어차피 단기가율 들어가니까 팍 땡겨 올리고 줄줄줄줄 세면서 단기가율 들어가거나, 혹은 이런 것들 앞에서 예고 뜨면은 이제 투자 주의가 걸리죠. 이거는 투자 주의가 하루 걸려요. 단기가율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, 그 기간 동안 피해가는 종목들도 생깁니다. 보통 이렇게 세 개예요. 그냥 미친 척하고 보내거나, 미친 척하고 보내고, 두 번째는 조금 그냥 어차피 걸릴 거 좀 대충 적당히 대금 붙이고 힘 줬다가 빠지면서 걸리고, 아니면은 피해가는 경우, 이렇게 세 개거든요. 근데 보통은 피해 가려고 하는 경우 아니면은 그냥 좀 적당히 움직이고 단기가율 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. 미친 척하고 가는 경우는 시총 작은 애들, 진짜 적은 돈으로 대놓고 해먹는 그런 세력주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경우고, 보통 2번, 3번인데 2번보다 3번 그냥 피해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투자주의 같은 경우에, 투경 같은 경우에, 투경은 기간이 깁니다. 10일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건에 따라서 더 길어지죠. 그래서 투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해 가려고 해요. 단기가율 같은 경우에 이제 걸리면은 어차피 3일이기 때문에 그냥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투경은 더 조건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보통은 피해 가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투경 예고가 뜨면은 투자주의라는 딱지가 붙습니다. 투자주의. 오늘 하이닉스가 투자주의 딱지가 딱 걸려있죠. 투자 경고 지정 예고라고 친절하게 붙어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얘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, 이 딱지들이 걸리면은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일단은 증거금 100% 혹은 일단은 신용이 막히거나 레버리지 사용 불가, 미수가 안 되거나 신용이 막히거나, 즉 레버리지 사용 불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죠. 그리고 이 말인즉슨 개인들한테 매력이 떨어져요. 주식은 기관, 외인, 세력들은 주가를 왜 올릴까요?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. 그럼 그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 대상이 있겠죠. 그게 누구죠? 바로 우리 개인들입니다. 즉 개인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. 개인들 입장에서 와 이거 맛있어 보여, 이거 좋아 보여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 증거금 100%나 신용이 막혀버리면은, 레버리지가 사용이 안 된다면은 개인들한테 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. 우리 불나방 우리 개인들 미수 사용해가지고 풀베팅 해가지고 깡통 차신 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. 미수 안 된 그런 분들은 보통 미수가 안 된다? 증거금 100% 종목? 매매 잘 안 하려고 해요. 왜? 1억이 있으면은 딱 1억만 살 수 있는 것과 5억까지 증거금 20% 해가지고 4억, 5억 여기까지 사려고 하는 거, 내가 예수금 1억인데 딱 1억만 사는 사람과 4억, 5억씩 미수 풀베팅 해가지고 산 사람의 그 매매 했을 때 수익 나는 그 금액에 차이가 엄청 크죠. 1억 사서 1%, 3% 얼마예요? 300만원입니다. 1억은. 1억 사면은, 이게 왜 차이가 나요? 1억 사면 3% 수익 300이에요. 근데 5억을 사서 3% 수익이면 얼마예요? 1500이에요. 원금은 둘 다 1억인데,
원금은 둘 다 1억인데 증거금 100% 종목에서 3% 수익 나면 300만 원이고 증거금 20% 종목에서 5억 사가지고 3% 수익 나면 1,500이에요. 300만 원과 1,500만 원은 차이가 크죠. 미수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특히 개인분들 많이 경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레버리지가 사용이 안 된다? 개인들한테 매력이 떨어지고 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개인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세가 줄어들겠죠. 그 말인즉슨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아야 되는 기관 외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아쉬운데?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개인들이 붙어야지 신나게 파는데. 그래서 투자주의 딱지가 붙으면은 하루 쉬어갑니다. 하루 쉬면 일단은 투자주의 딱지가 해제가 돼요. 보통은 조건이. 다른 거래대금이나 다른 조건들이 더 있기는 한데, 보통 그냥 주가 슈팅 안 주면은 보통 풀리죠. 어제 D&D 파마텍이 딱 그랬거든요. D&D 파마텍이 어제 투자주의 딱지가 붙어 있었죠. 그리고 어제 풀리니까 오늘 바로 이렇게 10% 가까이 시세를 줬었습니다.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는 안 그래도 이게 자리가 높기 때문에 조정 한번 줄 법한데? 그 다음에 RSI 봤더니 이거 지수 봤더니 85 엄청 높죠. 지수도 나왔으니까 좀 볼게요. 자, 2000년도 이후에 2027년 이럴 때 80 위에 올라왔던 적이 있죠. 당연히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은 그렇게 지금 시장이랑 연동은 안 돼서 차이는 없는데 요때 이제 85에서 하루 요날 올라와가지고 하루 이틀 3, 4, 5일 있다가 확 하고 밀어버리죠. 근데 주가가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. 이때랑 시장이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. 그럼 이제 코로나 시즌 이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. 사실상 코로나 이전은 지금은 잘 안 보셔도 돼요.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. 왜? 시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유동성의 차이가 있어서. 자, 코로나 이후에 85 볼까요? 보이나요? 21년도 여기 넘었을까요? 요 앞에 한번 봅시다. 요 앞에부터 6월달이죠. 6월달에 여기 85.9 있었네요. 85.9, 86 이렇게 해서 이틀이 85 위에 올라와서 이틀 있다가 바로 어떻게 돼요? 2.3% 한번 밑골이 달기는 했으나 한번 밀어버렸죠. 바로 밀었어요. 85 넘고.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즌 2021년 여기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 85 하루 있네요. 85, 그 다음에 다음날도 85 있었는데 슈팅을 줬었네요. 자, 요날 이렇게 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3일차 어때요? 이날 윗골이 달고 밀려요. 일단은 너무 높으니까 밤에수 구간 해가지고 3%, 3.6까지 갔다가 밀려서 내려오고 다음날 마이너스 0.7에서 마무리 짓기는 했지만 지수 어떻죠? 마이너스 3%까지 밀렸었습니다. 3%까지 밀었다가 밑골이 달고 올려놨어요. 그리고 80 주변에서 어영부영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틀 이음봉으로 갔다 2%, 2.3%에서 RSI 60까지 끌어내립니다. 자, 최근 20년 이후에 유동성이 엄청 증가하면서 시장이 바뀌었는데 RSI 80 이상, 85 이상 딱 이날이에요. 두 번. 그리고 대부분이 한 일주일 안에 밀어버렸죠. 한 3, 4일 안에 밀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아니면은 내일 중에는 하락 만들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 초과 종목도 보시면은 자, 여기 딱지들 이 검은색이 신용 초과거든요. 키움은 보면은 테크윙, 심텍, TLB, 하나마이크론, 한미반도체, 삼전, 대한전선, 알테오젠, ABL바이오, 피롭틱스 이런 것들은 오늘 장중에 걸린 것도 있기는 할 겁니다. 삼성 SDI, 코스모 신소재 등등 딱 대충 봐도 어떻죠? 두산 로보틱스, 클로버 모든 종목이 걸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좀 검은색이 늘어난다? 딱 봐도 10개가 넘어가죠. 시장 분위기가 신용초과 종목들이 많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그래도 지수 한번 좀 밀법했고 여기다가 네 번째는 오늘 이제 장 열리고 장중의 내용인데 이건 장중에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. 이 1, 2, 3번은 장 전에 이런 걸 통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.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가지고 반도체가 힘주기 쉽지 않아 보인다. 이런 내용들 3개를 통해서 그래서 조정 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.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수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에 하나 코스피가 조정 나오면 코스닥으로 좀 돈 수급이 이동하는지 이게 예전부터 어떻게 정석적인 흐름이에요. 코스피가 상승하면은 그 이후에 코스닥으로 돈 이동하는 게
기본이기는 했거든요. 코스피가 막 미친듯이 끌어올리고 중소형주들 하면서 개인들은 코스닥을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우량주가 막 올라가면은 하다가 코스닥은 잘 안 올라. 그래가지고 아니 왜 중소형주는 이렇게 안 가는 거야? 우량주들만 가네? 하다가 참다 개인들이 못 참고 넘어가요. 아이씨 짜증나 하고 지금이라도 사야겠다. 그러면 거기를 고점으로 기관 외인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면서 코스닥으로 중소형주들 밑에 있던 것들로 넘어가서 중소형주들 코스닥을 끌어올리고, 이런 움직임이 보통 예전부터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. 거의 그랬어요. 지수 견인 때는.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조정 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, 최근에 코스닥 좀 키 맞추기 못했으니까 코스닥으로 수급이 이동하는지 봐야 된다. 아니면 혹은 그냥 뭐 전 시장 그냥 다 박살내라. 근데 오늘 이제 다행히 코스닥으로 뚜렷하게 옮겨갔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들이 뭐 알테오젠, 코스닥 시총 1위 이런 것들은 양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있기는 했습니다. 바이오주들이 대체적으로 신고가를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수 조정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, 오늘 코스닥으로 좀 시장이 옮겨갔는데, 장 열리고 나서 제가 말하는 이 장중은 9시 이후입니다. 9시 이전에는 그 수급이 정확히 체크가 안 돼요.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는 아직 외인들이 좀 막 명확하게 사고팔고 이런 걸 좀 안 하는 것 같아요. 정규장이랑 좀 뭔가 제한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9시 이후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. 9시 이후에 기관 외인 수급, 그 다음에 미국 선물도 장중에 봐야 돼요. 오늘 미국 선물 어땠죠? 박살 나고 있습니다. 이거 뭐 새벽 중에 돌릴지 모르겠지만 1.3%면 좀 많이 밀리기는 했어요. 뭐 2% 안 넘어서 다행이긴 한데, 저런 게 뭐 이제 테슬라나 뭐 2차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 이유가 있겠죠. 이거는 뭐 미장 봐야 되는데, 우선은 미국 선물 밀려? 그러면은 코스피 우량주들 이런 거는 더 기관 애인들은 미국 선물 영향을 많이 받아요. 얘네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미선물이 밀린다? 잘 안 사요. 그리고 9시 이후 기관 애인 수급 딱 봤는데 어때요? 당일주의 오늘 보신 분들 해가지고 당일주의가 어디 갔지? 자, 보면은 오늘 그냥 대놓고 코스피 같은 경우 9시 땡 치고 매도를 그냥 원웨이로 시원하게 팝니다. 9시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 9시 땡 치고 삼전이랑 하이닉스 뭐 1.3조 막 이렇게 파니까 5천억을 9시 1분 만에 5천억을 일단 팔고 시작해요. 이거 보고서 엄청 많이 팔죠. 시작하자마자 5천억을 찍고 시작합니다. 일단 5천억을 매도하고 시작해요. 이거 뱉어내고 바로 사면 모르겠는데 일단 팔고 그 다음에 매도가 쫙 가면서 1조 넘기고 10시인데 이미 1조가 넘어 있어요 오늘. 그 다음에 11시 1.5조 그리고 뭐 12시 막 2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금투가 오늘 방어도 안 해줍니다. 최근에 그나마 코스피가 외국인이 팔더라도 좀 버티거나 시세 줄 때는 금융투자가 방어를 해줬거든요. 근데 오늘은 그냥 기관 그냥 팔아요. 오늘 그냥 같이 팔아. 아마 오늘 외국인 쟤네 마음 먹었다. 빨간색 시원하게 팔죠. 이 빨간색 줄 시원하게 팝니다. 오늘 마음 먹었네. 우리도 받아주지 말자. 대놓고 판다. 그러니까 오늘 장마감하고 지금 외국인 2.5조 기간 7천억 양매도 시원하게 팔았습니다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오늘 장중에는 못 돌리겠구나 까지 연동이 될 수 있겠죠. 쉽지 않겠구나 최소한 돌리는 게. 자,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꼭 좀 기본, 사실 주식에서 기본이에요. 막 새로운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좀 포인트로 삼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차라리 하이닉스 사더라도 오늘 시가에 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버티고 미국 선물 밀려? 종가라던가 아니면은 내일 오전 내가 좀 얘를 눌리면서 하고 싶은데 뒤에 돌려줄 것 같아. 그러더라도 오늘은 미국 선물이랑 이런 원웨이 매도가 있을 때는 장중에 함부로 안 사는 게 좋겠죠. 언제까지 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시작하고서 5천억을 일단 찍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프로그램 어떻게 돼요? 하이닉스 오늘 그냥 계속 팔죠? 계속 팔아요. 9시 땡하고서 자 8시 구간이랑 움직임이 다르잖아요. 8시 이것 때문에 그런데 뭐 해가지고 8시 넥스트레이드는 600억밖에 안 팔았어요. 근데 딱 땡 시작하자마자 어때요? 44초 만에
1200억을 더 팝니다. 그래서 1800억으로 시작하고 바로 2000억 그냥 분마다 계속 팔아가지고 3000억, 4000억, 5000억 오늘 그냥 원웨이로 팔 거야 하면서 1조 넘겨버려요. 이런 날은 장중에 쉽게 함부로 접근하면은 피 보는 게 좀 크겠죠. 이런 거에서 아 이거 좀 많이 밀렸어. 전저점 이탈했어. 60만원 많이 내려왔어. 사더라도 더 밀립니다. 자, 그래서 요것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좀 바이오가 오늘 엄청 강했는데 일단은 신고가 올라오고 양매수에다가 얘네들 재료 있는 애들 위주로 갖다 좀 선별해야 돼요.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바이오는 저는 여기 위에 있는 애들 그냥 위주로 좀 보면 올해는 좀 문제 없을 것 같다. 계속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은 결국 그래도 좀 신고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. 조금 그래도 재미 보셨으면 하고 알테는 제가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. 워낙 탄탄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 그리고 코스닥이 진짜 바이오 조금 하반기에 이제 남은 뭐 코스피가 이대로 그냥 무너진다 이건 아니에요. 이대로 갔다가 막 21선 깨고 막 4천 깨고 막 밑에까지 간다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뭐 악재 같은 게 붙는 게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요번에 뭐 그래도 2음봉, 3음봉까지 좀 만들었다가 돌리는지 그런 것들을 볼 것 같고 오늘 미국 선물이 좀 밀리니까 내일 장 수급 그리고서 코스피가 일단은 한번 좀 쉬어가는 텀을 만든다면은 오늘 이렇게 의미있게 올라온 종목들이 꽤 많아요. 바이오들 다 신고가예요. 지금 알테, ABL, 올릭스 세 종목 다 신고가고 보로노이도 신고가 한번 트라이 했었죠. 리가캠도 신고가를 향해 다시 시동 거는 모습이고 펩트론은 120선에서는 좀 끈적하게 버티고 있고 D&D 파마텍 신고가 인벤티지랩 전고점 다시 트라이하는 모습 등등 바이오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한동안 좀 신경을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코스닥이 키 맞추려면은 그래도 또 코스닥이 뭐 또 1000포인트 향해서 우선 달려나가나 그런 것들은 좀 볼 필요는 있겠죠. 얘도 구간 자체는 괜찮거든요. 그래서 요 자리 넘겨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개인들이 좀 체감 많이 되는 건 사실 코스닥 시장이기는 해요. 코스닥이 지수 막 1000 넘겨서 1500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1000을 다시 트라이하러 가나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돈의 이동 그리고 바이오를 좀 위주로 설명드렸지만 혹시나 반도체 중소형주들 요런 것들도 계속 좀 눈에 둬야겠죠. 오늘 삼전 하이닉스 이렇게 빠지는데 보시면은 밋밋하잖아요. 3% 뭐 보합 1% 2% 크지 않아요. 크지 않아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은 뒤에 형님들 쉴 때 얘네들이 중소형주들이 또 그 매출 같은 거 이어받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.